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프리미엄 기사로 이제 오늘 공개되었던 이데일리 기사죠. 리보세라닙 FDA 허가 표류 속에서 이 명감 관련되는 기사 내용 한번 살펴봅니다.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하면서 연속 양봉으로 거래량은 323만 주가 나오면서 종가상으로는 전일 대비해서 7% 넘게 상승한 57,300원에 마감이 되었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을 보겠습니다. 자, HLB가 이제 갈 듯 안 갔던 부분들, 근데 이제 연속 양봉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연속 양봉은 최근에 이제 12월 달에 올라갈 때 이때 이제 거래량은 그렇게 큰 거래량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연속 양봉을 내고 볼린저 밴드 상단하면서 며칠 정도 이제 태깅을 하다가 다시 이제 박스권에 들어갔다가 다시 8% 양봉 냈다가 다시 이제 흘러내리면서 21일 평도 이번 주 수요일 날 좀 이탈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라볼릭자도 4일 동안 이제 하락 추세 전환이 나왔는데, 자, 어제하고 오늘 양봉이 나오면서 파라볼릭은 다시 이제 상승 추세 전환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 구간이 휩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21일평을 회복하고 오늘 양봉으로 박스권 상단 어제 올렸던 52,000원의 박스권 상단을 훨씬 위로 올리는 기준봉 양봉 5% 이상의 양봉과 몸통 중심으로 거래량도 일단 323만 주니까 제가 한 200만 주 이상의 기준봉 양봉이 나와야 그 근거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들어서는 가장 명확하게 지금 거래량이 실려 있고 몸통 중심의 양봉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선도 일단 돌파를 했죠. 자, 오늘 기준으로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 56,600원인데 지금 57,300원이니까 여기도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1월 초에 태깅 흐름과 이제 라운드 피겨 가격인 6만원대 돌파였던 가시하를 1월달 리보세렌과 캄릴리주맙의 리서브미션, 그 다음에 리라푸나티닙의 NDA 신청 관련되는 부분이 1월 마지막 주에 이벤트로서 확인이 될지 이제 기대감을 반영하는 이제 주가 차트 흐름을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가장 가능했던 것은 프로그램의 어떤 매수, 그 다음에 외국인, 결국 이제 커버링이 들어온다는 소리죠. 기간도 오늘 70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강한 흐름들을 알테오젠의 영향으로 이틀 전에 이제 빠졌던 부분들을 어제 오늘 다 올리면서 HLB 관련주들도 연동하는 모습을 보였죠. 개인들은 오늘 115만 주 대거 좀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창구 쪽을 보면 창구 쪽에서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신규 매수 창구가 등장을 하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보시게 되면 공매도 쪽에서의 커버링이 한국투자, 메릴린치, JP모건이라면 메리츠가 이제 작년도에 이제 2024년도, 2024년도에는 이제 7월 달에 급등할 때 삼성증권으로 이제 매수가 들어왔던 게 이제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신규 매수라고 할 수 있는 흐름 창구가 없었는데, 일단 메리츠가 다시 15만 주 매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다음 주에도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지 체크해야 되겠고요. 삼성 창구에서 25만 주, 그 다음에 단타 창구인 미래세키움, 그 다음에 공매 쪽인 신한에서 매도를 하고, 공매 쪽에서 이제 커버링이 한국투자증권 중심으로 나왔고, 외국계는 메릴린치, JP모건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좀 더 강한 이제 커버링과 메리츠 같은 신규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단 돌파 이후에 태깅이 나올 때, 항상 이제 태깅이 나올 때 급등주들은 흐름이 나오거든요. HLB 같은 경우에도 10월 달에 이제 작년 10월 달에 이제 올라갈 때 보시게 되면 이때가 이제 LMR 관련되는 부분에서 외자 유치 흐름이었죠. 근데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볼린저 밴드 상단 이후에 나름 이제 태깅 비슷하게 흐름을 갖다가
요 흐름을 좀 만들어냈거든요. 요 구간이 한 50% 이상이 올라가던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급격한 상승 흐름을 보였던 구간들은 작년도 초에도 이제 태깅을 한번 보일 때, 이때는 이제 어프라벨로 이제 등재가 아스코에 될 때 요런 흐름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보면 7월 달이죠. 이때 이제 삼성창구가 들어오면서 단기에 이제 한 6만원권 부근에서 5만원대 10만원이니까 거의 단기에 100% 가까이 올라갈 때 흐름. 이때 이제 삼성창구가 신규 매수로 들어올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12만 9천원까지 갔을 때도 보면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위에 태깅이 나올 때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죠. 그리고 최초로 그게 나타났을 때가 회사가 이제 34회의 전국적인 IR을 할 때죠. 11월 달부터 하면서 23년도 12월 달에 기존의 박스권 상단을 넘어가면서 돌파가 나오면서 3만원대가 5만원대까지 급등을 일주일 내내 거래를 동반하면서 올라갔죠. 그리고 24년도 1월 달에도 보시게 되면 거래를 동반하면서 태깅 이후에 이때가 한 6만원대였고요. 주총을 할 때까지 12만원대까지 거의 이제 한 두 달 만에 100%를 올리는 태깅 구간에서, 그리고 태깅이 안 되더라도 많이 밀리지 않으면서 거래량이 계속 동반되었을 때 가장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인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의 유동성들이 바이오 쪽에서 특히 저평가 소외된 섹터 쪽에서도 거래량이 들어온다면 HLB도 이 수혜를 재료와 더불어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일단 가장 중요하고, 최근에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저점 대비해서 110% 가까이 작년도 저점 1460원, 월봉상으로는 이제 다중바닥 형태를 찍고 8월 달에 접전 대비해서는 1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여기도 태깅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태깅 이후에 2,000원대 초반에서 3,000원대 초반까지 한 2주 동안에 한 60% 올라갔던 이 구간이 나머지 종목에서도 같이 동반해서 나오느냐가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되고, 다음 주 이벤트 이후에 6만원대 라운드 피겨 가격을 어떻게 이제 강한 거래량, 가장 베스트한 건 500만 주에서 10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를 시켜야 이 강세 흐름들이 순환매와 지속성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기사 관련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달 내에 이제 리서브션 기대감에 주가에 반등을 하고 있다. 작년도 10월 달에 이제 저점이 한 3만 중반원대, 그때 대비해서는 지금 한 50% 가까이는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 어느 쪽도 이제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속에서 그 거래량이 작다는 것들은 이것 때문에 명확하게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수급이 강하게 그동안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도 나름 이제 명감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마비 간암 관련해서 임상 3상은 성공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픽값이 보통 0.05 미만으로 가야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는데, 이 OS 값은 간암 1차 치료제 중에서 가장 길죠. 23.8개월로 나와 있고 0.0001이니까. 그 다음에 PFS 값도 0.0001 미만으로 데이터 값은 다 우량해요. 이게 이제 가장 일단은 장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CRL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2번 수령했기 때문에 FDA 품목 허가의 치명적인 악재가 아니라는 것이 요거는 많이 바뀐 겁니다. 이전에는 보면 기사가 이렇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CRL이라고 하는 것들이 통상적으로 FDA에서 한 40%는 대부분 CRL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받는 것들은 5회 이렇게 받아가지고 허가 받는 경우가 있는데, 왜 받는지가 일단 중요하겠죠. 횟수보다는 그 내용이 중요한데, 임상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면 임상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상황이 아니라
대량 생산했을 때 데이터의 일관성 관련되는 부분에 CMC 그러니까 시간이 요구하고 업데이트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게 이제 그동안에 좀 단점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23년도 말에 이제 리라프라티닙이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원으로 오면서 여기도 지금 1월 달에 이상을 기반으로 해서 NDA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병용 파트너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한계는 둘 다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승인 받지 못했죠. 그리고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으로 병용으로 이제 허가가 신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FDA에서도 두 개의 약물을 하나의 약물인 것 같이 심사해서 결론을 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분리해서 단독으로 지금 허가 신청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조 자체가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리보세라닙은 지금 허가 과정에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뭐 CMC 관련되는 부분에도 문제가 없는데 캄넬리주마브에 이제 CMC만 넘어가게 되면 허가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대적인 인사교체에서 전문적인 이제 이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스 대표가 바이오 부분 회장으로 들어왔던 것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뭐 호재라고 봐야 됩니다. 전문 경영인이 들어왔고 국내에서는 셀트리온과 더불어서 FDA 바이오 약품으로 물론 뭐 바이오시밀러입니다만 허가를 받았던 이력과 CMC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이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캄넬리주마브의 CMC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전에 뭐 한용해라든지 정세 대표하고는 좀 결이 다른 실질적인 상업화까지 과정까지의 어떤 조언을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영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이전에 이제 개발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상업화 단계로 진입하는 기업의 전환의 어떤 목전에 앞두고 있죠. 그래서 그 방점을 짓는 것은 결국 허가가 나와야 되고 올해 허가의 어떤 기대감은 가장 높습니다만 이러한 흐름들을 거래량이 얼마만큼 이제부터는 사실 좀 빠지면 안 되죠. 버티든지 올라가는 흐름을 다른 바이오주와 마찬가지로 HLB가 이제 다음 주부터 보여줄 수 있느냐가 일단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8일째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하고 상해 증시에서 둘 다 좀 빠지고 있는데요. 자, 국내 시장은 이제 굉장히 강한 어떤 유동성의 효과로 전 섹터들이 지금 주도주 순환매와 바닥권에서도 하기 때문에 이 흐름을 HLB도 반드시 타면서 수급의 개선들이 당분간 지속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드는지가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